안녕하세요. 이관용의 열린 서재 서재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 이관용님의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 글 이관용. 건축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예술이다. 왜냐하면 건축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 러스킨. 건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건축은 인류 문명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네 삶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 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우리 보고 건축을 배워야 하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건축을 배워야 함은 우리의 일상 삶 자체가 건축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축은 우리 시대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건축은 살아있는 역사이며 삶의 그릇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건축은 우리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며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고 음악 감상과 미술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막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건축은 삶의 물리적인 보호막 장치요. 경제적 및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히틀러가 한 것처럼 정치적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우리 시대 속에 내재한 문화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스러운 장소를 승화해서 표현해주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건축의 정의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건축은 사용하기 편하고 값싼 집이지만 고장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안락하며 한 가족이 오붓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지도 모른다. 또 우리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고 자동차로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을에 찾아가는 곳이란 자연 경관이 좋은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한 도시의 유명 건축물 같은 미술관이나 음악당, 교회, 고층 빌딩 등을 구경하며 감동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건축을 보는 안목과 감동의 깊이가 우리 가슴에 더 가까이 와 닿으려면 건축에 관심을 갖고 더 알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 문인은 시대를 거슬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러면 건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때로는 건축은 역사의 기록물로, 정치적 산물로, 사회적 욕구의 분출로, 그리고 경제적 부의 상징으로도 존재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축은 바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건축은 바로 인간 삶의 기록물임에 틀림없다. 건축 환경 내에서 생활하고 우리네 삶의 희노애락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건축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건축은 자연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인간의 삶을 빚어내고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인간을 배제하고 미학만을 너무 중시하는 건축 또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건축은 건축가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다.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편리함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하며 장엄한 자연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건축을 건축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사람을 위하고 자연의 일부분으로 건축을 받아들인 겸손한 우리 선조들의 자세에 나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성의 오만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꺼이 수용한 선조들의 정신에 오늘을 살아가는 한 건축가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축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학과를 가야 하는데 건축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가를 가지고 간단하게나마 기술하고자 한다. 건축을 예술과 과학의 총합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건축 설계와 공학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건축 구조와 시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가가 집을 디자인하면 시공자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 기술을 이용하여 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거기서 건축 구조 기술사는 그 집이 제대로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수치를 계산하게 된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집 어느 하나도 이들의 노력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건축은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적으로도 편리하고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고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말하지 않았던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역사, 이론, 계획, 구조, 시공, 설비, 법규 등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건축대학에서는 아카데믹보다는 프로페셔널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게 된다. 건축이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미적인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가는 인문 사회학적인 배경과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분야를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건축의 인문적이며 공학적인 배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건축대학 학부 교육이 5년제 160학점의 기본을 두고 있으며 설령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도 다시 석사학위를 받아야 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식적인 건축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년의 학위 과정과 3년의 실무 과정, 총 8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건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학문이 쉬운 것이 있겠는가마는 그 중에 건축도 공부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다. 왜냐하면 디자인에 대한 미적인 탤런트와 센스도 있어야 하며 철학, 사회학, 문화, 공학적인 전문 지식,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획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고대 시대부터 근대 건축 시기까지만 해도 건축가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실행, 감독하는 마스터였다. 또 건축가가 실무에서 다루어야 하는 범위는 대형 건물 콤플렉스의 매크로 세계에서부터 주택 창문, 디테일의 마이크로 세계까지 그 스케일의 광범위함을 포괄해야 하는 것도 공부하는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하지만 우리 생활의 가장 밀접한 부분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건축은 우리 삶을 담고 만들며 또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 환경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건축 공부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건축학과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이와 더불어 건축가의 의무도 공존한다. 여기까지 건축가 이관용님의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건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해서 계속 공부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